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혼다, 스바루, 마츠다를 다루면서 일본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인 토요타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토요타입니다. 벤틀리, 포르쉐, 아우디, 람보르기니, 부가티 등 굵직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폭스바겐을 제치고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던 토요타. 그 토요타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천을 만드는 방직기에서 자동차까지 1867년 에도 막부가 끝나가고 일본의 산업혁명이 오던 메이지 시대, 시즈오카현 코사이에서 태어난 토요다 사키치는 집이 가난했고 옥수였던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토요다는 엄청난 책벌레였고 그 지식을 무기로 가난했던 삶을 청산하려 발명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배틀로 힘겹게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 어머니를 보고 토요다는 보다 더 편한 배틀을 만들기로 결심하며 결국 자동 목재 방직기를 만들게 되었고, 기존 배틀보다 생산성이 좋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요다가 방직기 자체를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니며 이미 산업혁명 시절부터 방직기는 있었는데, 단지 그가 발명한 것은 실이 잘못 짜여도 기계가 계속 가동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기계가 멈춰 다시 수정이 가능해 불량률이 낮았던 것이죠. 여튼 이 G형 자동직기로 토요다는 자신의 방직기에 특허권을 내고 본격적으로 방직 공장을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 소식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저 바다 건너 영국에까지 전해지며 1929년 토요다는 영국 플랫사에게 당시 1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G형 자동직기 특허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토요다 키이치로에게 미래는 자동차라며 자동차 사업을 위해 사용하라고 물려줬고, 그 다음 해인 1930년 토요다 사키치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죠. 우리나라 덕분에 성장한 토요다 방직회사를 물려받은 토요다 키이치로는 방직회사도 운영하면서 1933년 방직회사 내에 자동차 부서를 신설해 토요타 최초의 트럭 G1, 최초의 세단 AA를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정부도 자동차 사업에 관심을 갖던 때였고 1937년 2차 중일전쟁에서 토요다의 트럭이 군용 트럭으로 사용되며 토요다는 토요다 자동차 주식회사까지 설립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며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는데 1949년 다찌라인 정책으로 일본의 여러 회사들과 공장은 파산하게 되었고, 토요다 역시도 임금 문제와 법정 관리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며 부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미국은 최전선에 배치할 트럭 1000대가 필요했고, 이때 토요다는 미군에 납품할 트럭 수주를 따내며 기사회생하게 되었죠. 한국 전쟁 덕분에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 토요다는 공장을 증설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들을 다뤘던 엔지니어들까지 다수 영입해 기술력이 엄청 상승하게 되었는데, 그 되살아난 힘으로 1958년 미국 시장에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명도 토요다에서 토요타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그렇게 토요타가 처음부터 설계하고 제작한 토요타 크라운은 GM과 포드 같은 회사보다 저가형 시장을 공략했는데 생각보다 판매는 부진했고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는 당시 일본은 포장도로가 잘 깔리지 않고 비포장도로가 많았던 터라 자동차들이 고속 주행을 상황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미국은 포장도로가 잘 깔려 있었기에 토요타의 차량은 고속 주행 시 떨림 증상과 엔진 과열 등의 문제로 차량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토요타는 도전과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1966년 성능, 가격, 연비 모든 면에서 우수한 코롤라를 출시하게 되는데, 코롤라는 1973년 오일 쇼크의 여파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곤욕을 면치 못할 때도 판매 부진이 없을 정도로 건재했었죠. 심지어 코롤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에 꼽히며 현재까지 총 5천만 대가 팔렸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많이 팔린 만큼 토요타는 색다른 역사도 쓰게 되었는데, 2009년 페달게이트라 불리는 토요타 리콜 사태로 토요타는 자동차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0만 대를 리콜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물론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훼손을 입게 되었지만 토요타는 다시 재기에 성공하며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로 잠시 주춤할 때 잠시나마 다시 1위로 등극하기도 했죠. 토요타 G형 방직기를 개발해 엄청난 돈을 번 토요다 사키치, 그 돈으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토요다 키이치로, 현재 토요타 자동차 사장인 토요다 아키오까지. 한국에서는 도요타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가문의 성은 토요다입니다.
하지만 토요타가 미국에 진출할 때 끝에 다보다 타가 발음하기 좋았고 개인의 이름과 사명을 구분하는 게 좋다는 이유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토요타에는 탁점이 들어가 있어 보기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탁점을 빼 딱 8획으로 쓸 수 있는 토요타로 정했다고 하네요. 물론 한국에서는 도요타로 읽기는 하지만 법인명은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기에 국내 법인명 역시도 한국 토요타 자동차라고 합니다. 테러리스트의 필수품인 토요타. 테러리스트의 3대 필수품은 AK-47 소총과 대전차용 로켓 RPG-7, 마지막은 토요타의 픽업 트럭이라고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뒤에 중무기를 실을 수 있는 픽업 트럭을 선호했는데 그 중에서도 토요타의 픽업 트럭 하이럭스는 내구도를 인정받아 1970년대 사라위 인민해방군과 모로코가 싸울 때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86년 소련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수입해 무장한 리비아군은 차드와 분쟁이 있기도 했는데 이때 차드군은 정식 군용 차량이 아닌 토요타 랜드크루저와 하이럭스를 개조한 차량으로 사막에서 종횡무진하며 게릴라전으로 리비아군을 격파하게 되었죠. 그래서 리비아 차드 분쟁이란 이름보다 토요타 전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무장 트럭과 차량들은 테크니컬이라고 부르며 테러리스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기아나 현대자동차로 바뀌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토요타보다 값이 싸고 적재 중량이 높아 로켓이나 기관포 같은 중화기들을 싣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대나 기아, 토요타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고차로 흘러 넘어간 것이라고 하네요. 토요타의 클라스. 흔히들 울산은 현대가 먹여 살렸다고 하는데 나고야가 연고지인 토요타는 그 클라스가 다릅니다. 울산에서 현대가 아무리 엄청나다고 해도 울산광역시가 현대광역시로 되지는 않지만 토요타는 기존에 있던 고로모시가 먼저 제안을 해 1958년부터 고로모시에서 토요타시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여튼 토요타시는 서울 면적의 1.5배나 되던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지만 토요타가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켰고 현재는 시민 중 절반 이상이 토요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으며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런지 토요타시의 재정 상태도 일본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토요타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뿐만 아닌 토요타 달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토요타 외에도 400개가 넘는 관련 협력 업체들과 거래처들도 있기에 토요타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공장이다 보니 연속으로 가동돼야 효율성이 올라가는데 토요타는 공휴일에도 설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하며 일을 한다고 하네요. 대신 못 쉬었던 빨간 날들과 공휴일들은 이래저래 날짜를 바꿔가며 한 번에 몰아서 쉰다고 하니 시 자체가 토요타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맨날 도요타라 발음하다가 토요타. 아씨 진짜 왜 이렇게 입에 잘 안 붙냐?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